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끝이 얼얼하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컵을 잡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놓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오래 쥐고 있다가 감각이 무뎌져 당황한 적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렇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 손저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손저림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신경이나 혈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심지어 뇌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손저림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치료와 생활 속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돌출해 신경을 압박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목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에서는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와 팔을 거쳐 손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거나 장시간 스마트폰을 볼 때 증상이 악화되는데 요즘처럼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도 대표적 원인입니다. 손목 안쪽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엄지, 중지가 저리고 밤에 심해져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잡았다가 자꾸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지는 것도 특징인데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많은 주부, 컴퓨터 작업자, 조리사, 미용사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혈관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끝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차갑고 창백해지며 저림이 동반됩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보행 시 다리가 아프고 손발이 차며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되면 손가락 색이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면서 심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레이노 현상도 대표적 혈관 질환입니다. 대사질환인 당뇨병 역시 손저림의 흔한 원인인데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돼 손발 끝이 타는 듯 아프고 저린 당뇨성 신경병증이 나타납니다. 대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진행이 느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이 둔해져 결국은 통증조차 못 느끼게 될 정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뇌혈관 질환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저림이 뇌졸 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한쪽 손만 심하게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동시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 1분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불과 3시간으로 아주 짧아 조금만 늦어도 평생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나 생활 습관도 원인이 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혈관과 신경이 약해져 손발 저림이 심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신경 전달을 방해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흡연, 과음도 혈관을 수축시켜 저림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증상을 구분해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밤에 심해지며 손바닥을 두드리면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목 디스크는 목과 어깨, 팔까지 당기는 통증이 동반되고 목을 젖히면 악화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은 양쪽 손발 끝이 대칭적으로 저리고 점차 진행하며 통증에서 무감각으로 악화됩니다. 혈관 질환은 손발이 차고 색깔이 변하며 보행 시 악화됩니다. 뇌졸중은 한쪽만 갑작스럽게 저리고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렇게 증상의 양상과 동반 증상을 잘 관찰하면 원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 파악을 위해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MRI, CT, 혈액 검사, 혈관,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신경이 눌렸는지, 뇌혈관이 막혔는지, 혈당이나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치료 성과가 높아집니다. 치료는 원인별로 다르게 접근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사용을 줄이고
보호대를 착용하며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면 호전됩니다. 온찜질 전기 자극 체외 충격파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심한 경우 수술로 손목 터널을 넓혀주어 신경 압박을 해소합니다. 목 디스크는 초기에는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 약물 치료가 기본이며 통증이 심하면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은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경통 완화제를 병행합니다. 혈관 질환은 반드시 금연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막힌 혈관은 시술이나 수술로 넓혀야 합니다. 뇌졸 중은 응급실에서 즉시 혈전 용해제 투여나 혈관 내시술을 시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평생 이어집니다. 예방과 생활관리는 모든 질환에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손목과 목을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하고 30분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둘째,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활짝 펴고 오므리는 운동,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긴장을 푸는 운동을 습관화합니다. 셋째,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금연, 절주, 유산소 운동을 실천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특히 좋습니다. 넷째, 식습관은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신경과 혈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이 있습니다. 나쁜 음식으로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튀김류, 패스트푸드, 과자, 케이크와 같은 단 음식, 짜게 양념한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술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52세 회사원 이모 씨는 밤마다 손바닥이 저려 잠을 설치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보호대 착용 후 좋아졌습니다. 60세 남성 박모 씨는 오랜 당뇨에도 손발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발에 상처가 낫지 않아 병원에서 당뇨성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68세 여성 최모 씨는 갑자기 오른손이 심하게 저리고 말이 꼬이며 얼굴이 한쪽으로 처져 가족이 119를 불러 응급실에서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47세 주부 김모 씨는 반복되는 가사노동으로 손끝이 저려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초기 치료로 호전되었습니다. 70세 윤모 씨는 겨울마다 손발이 하얗게 변하고 심하게 저려 레이노 현상과 말초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58세 회사원 정모 씨는 목 통증과 함께 손끝이 저려 목 디스크로 진단받아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저림에 대해 오해합니다. 혈액순환제만 먹으면 낫는다고 믿거나 파스를 붙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시적 완화일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손을 주무르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속설입니다. 또 손저림은 나이 들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을 위한 하루 루틴을 소개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손목과 목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에는 과일과 통곡물 견과류를 챙겨 먹습니다. 낮에는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후에는 10분 이상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녁에는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식사에는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포함합니다. 샤워 후에는 온찜질로 손목과 목 근육을 풀어주고 자기 전에는 심호흡과 명상으로 긴장을 완화하며 숙면을 취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 손저림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말고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고 한쪽만 저리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지체 없이 119를 불러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